저는 이번 연극 씬에서 작가와 연출을 맡은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5년부터 대구에서 연극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극단 나무의자 소속이면서 이번에 제가 대표로 있는 극단 라포를 작년에 만들어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극단을 만들게 된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여지껏 배우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선 제가 연극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연극을 사랑하면서 꼭 배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작가와 연출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극을 시작을 했고요. 배우라는 일을 먼저 하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뒤에 이제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운 좋게 입봉을 하게 되어서 올해는 또 연극제 비롯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공연예술센터의 장소의 재발견에 저희가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공연을 의미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극 씬에서 남자 역할을 맡은 박범진입니다. 딸이 살인을 당해서 그 고통에 아파하고 있는 용서를 꿈꾸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자 역할을 했고요. 극단 나무의자에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고 계속 해오다가 얼마 전에 연극 각성 집단 라포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 이름은 라포고요. 저희 라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솔직함과 또 본능이 충돌하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탐구를 하면서 누군가는 외면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감추려 하는 그런 다양한 진실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극단입니다. 저희 극단을 라포 그리고 비정형 연극 각성 집단을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정형적인 표현이나 설명 등에서 벗어나고 또 연극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도 많은 각성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관객분들한테 공연을 통해서 어떤 각성을 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가 연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각성해보고자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디 로스터즈라는 카페를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이제 공연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대명동에서 공연을 하면 7시 반 이렇게 시작을 하면 끝나면 거의 9시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로스터즈가 11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이제 동료들이랑 공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편하게 그렇게 편하다 보니까 자주 갔던 카페인데 그 대리석 테이블이 카페 중앙에 아주 길게 되어 있어요.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테이블 같은 걸 제작해서 공연 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사업을 갑자기 떠올리니까 그 테이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 같은 테이블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면회실에서 이제 둘만 나오는데 여자와 남자가 마주하면서 진행되는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진짜 무대화를 시키기보다는 약간 이런 실험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렇게 적당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실험을 해봤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소극장에서 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영화 밀양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보신 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 밀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밀양을 몇 번이고 다시 보다가 보니까 이 밀양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설은 이청준 작가님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인데 소설이랑 영화는 조금 달라요. 엔딩도 다르고. 근데 그 소설에 또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어요. 주영영 사건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제자를 납치해서 감금하고 이제
뻔뻔하게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막 질책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면서 엄청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거기에서 또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직접 한번 면회를 어렵게 가는 거겠지만 면회를 가서 저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즐거워하는 살인이 마치 자기 천직인 듯 말하는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를 마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연쇄 살인마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범죄 스릴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모티브로 했던 살인자는 이제 정남규거든요. 정남규가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감옥에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인을 좋아하고 천직 같으면 너가 너를 죽이는 걸로 너 자신을 증명해. 네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SIN이라고 해서 나태 그리고 분개와 분노 그리고 허무주의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발음하면 씬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 씬에서 좀 더 활발하고 실험적인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 작품은 여자 배우가 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자 배우가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막 자기 해요.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남자 입장에서 따라가게 되는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단어는 이 남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딸을 잃고 나서 그리고 이 딸을 죽인 살인자를 대면하러 온 아버지의 상태,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걔는 웃는 것도 이뻤어요. 뭔가 순수한 느낌? 그렇죠? 수혜는 약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포장하는 말이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공감은 사실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 부분은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에서 뭔가 쾌락을 느낀 것 같다. 그럼 나는 언제 쾌락을 느꼈었지? 를 생각해보고 그때 나는 몇 %의 쾌락이었을까? 그러면은 이 여자 역할은 또 몇 %의 쾌락을 느꼈던 걸까?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여자 역할은 소수학을 가지고 있는 쾌락형 살인마인데 이 쾌락형 살인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연출님께서도 이제 해주시는 피드백이랑 그리고 박범진 배우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그 피드백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막 사이코패스들 영상도 막 찾아보고 열심히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 딸을 잃은 슬픔 또 그 딸을 죽인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그 깊이 이런 거를 제 상상으로 그거에 맞닿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과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과 이게 맞닿아 있는가? 저는 항상
첫 대사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 제가 면회실로 들어오고 나서 그 살인마를 처음 그 대면하고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냐고 그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하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마음속에 용서가 굉장히 큰 키워드로 있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겠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용서를 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용서를 강요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구한테 어떤 식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요즘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화두는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내년에는 뭐 다른 키워드로 또 연극을 선보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쩌다 보니 용서라는 게 사실 작년 제가 입봉했던 작품부터 시작해서 제가 연출했던 작품 3가지 다 용서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공부해보고 싶고 탐구해보고 싶고 어쩌면 가장 알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서 자꾸 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진심으로 용서를 그 누구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타인이든 뭐 저 스스로든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도 제가 너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용서해버리고. 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던 행위나 사건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씬 대사 중에서도 그 대사가 있거든요. 편해지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냐. 용서를 해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용서를 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장면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성경책을 건네는 장면인데요. 왜 가장 중점이 되었냐면 결국은 이 남자라는 캐릭터가 80%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20%의 마음을 가지고 면회실로 왔어요. 근데 여자를 대면하고 실제로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00%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여자에게 성경을 건넵니다. 그 성경은 용서의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 안에는 숨겨왔던 칼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자한테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결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장면이 저희 작품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용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100%의 마음이 채워져서 결국은 같은 살인자의 처지가 되고 마는 결국 그걸 선택해버리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용서를 하려고 오거든요. 면회실에 처음에는 용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 남자는 결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용서를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에 대한 인지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약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거기에서 남자가 마음이 확 꺾이는 그 장면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연이든 그렇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객석과 그 무대의 경계가 없어서 뭐 저기 멀리서 보시는 분도 있고 코앞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다가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입장하기 전에 너무 도파민이 돌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장소에서 내가 공연을 한다고? 이런 느낌도 있고 와 너무 너무 재밌는데? 약간 이 생각에 살짝 약간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딱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조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고 빨간 립스틱으로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최근에 서울에 작업팀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도 대학로 같이 공간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명동이 있다. 대구에 소극장이 엄청 많고 극단도 정혜원 극단도 40개가 넘고 소극장도 많고 그런 공간이 대구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저는 이 대명동이라는 공연 거리 자체가 연극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명동에 오면 마음이 일단 편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서울 팀에게도 얘기했지만 대명동에 가면 지나가면 다 배우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여기 많은 연습실과 많은 극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명동에서 연습하는 게 편하고 대명동에서 공연하는 게 편하고 이제는 대명동을 떠날 수 없는 약간 지방령이 돼버려서 약간 소중하기도 하면서 더 잘 이 씬을 키워서 좀 활발한 대명동이 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 나무의자는 진짜 그냥 가족이에요. 저 뭐 전공도 아니고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받아준 곳이에요, 사실. 정말 안 되는 거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주셨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극단 나무의자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쌤들도 많이 뵙게 됐고 같이 공연도 하게 됐고 덕분에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여기서. 재공연 의사는 없고요. 우선은 디로스터에서 재공연을 하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 사업에 맞춰 기반으로 쓴 작품이에요.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난 이런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디로스터즈에서 하고 싶고 이런 지원 사업에 낼 것이다. 라고 하고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작품을. 근데 이제 신혼만 나온 상태에서 배우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박범진 배우가 그런 강력하고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캐릭터의 연기를 누가 봐도 잘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박범진 배우가 사이코패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또 조유진 배우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감수성이 좋기 때문에 피해자 역할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대본도 나오지도 않았고 얘기만 있으니까 뭔가 연기적 도전이나 아니 배우로서 도전이나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할 것이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역할 하고 싶은지. 그랬더니 이제 접전을 통해 이제 조유진 배우가 우선순위를 잡게 돼서 본인이 한번 사이코패스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잡혔고 그래서 대본이 완성된 거라서 뭐랄까 이런 특색에 맞춰서 전혀 상관없지만 목적극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소극장에서 하게 되면 또 좀 맛이 안 살 것 같고 좀 더 뭐 디벨롭해서 소극장에서 하라는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오늘. 근데
딱히 그렇게 막 소극장에서 하면 뭐 50분, 1시간은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작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임팩트 있고 마음에 확 와닿고 그러고 이제 끝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극장 잡아서 할 작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공연 의사는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뜨진 않았지만 매년 대구에서 하고 있는 힐링호러 연극제에 제가 또 쓰고 제가 또 연출을 해서 요 배우들 모시고 또 다른 객원 배우들까지 해서 아마 힐링과 정말 호러를 합친 작품을 하나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나무의자와 라포가 같이 합심을 해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여름에. 그리고 연말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작은 연극, 짧은 연극을 한 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에 또 연극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라포 이름으로 내년에 연극제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해는 좀 공부하고 작품을 찾고 작품 만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항상 영화를 만들 때 보면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타란티노 인터뷰 중에 좋아하는 인터뷰도 누가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만드냐라는 인터뷰를 했을 때 재밌으니까 라는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타란티노는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본인이 이 영화라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들과 공감하고 스태프들과 공감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포를 만들고 라포를 앞으로 연극을 하면서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같이 존중하면서 같이 사랑해줄 우리 팀원들이랑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깨달으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감사해하면서 쉽지 않지만 매번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해하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이 되는 게 저희 라포의 좀 목표 지향점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을 만들어준 대명공연예술센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사실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선뜻 용기 내기 어려웠던 그 디로스터즈 사장님을 설득하는 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원 사업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굉장히 제가 연극하면서 연극 인생 중에 기억이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좀 많은 뭐 청년극단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실험해보고 싶은 극단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4층 오피스랑 그리고 지하 연습실을 굉장히 편하게 대관을 해주셔서 진짜 연습실 고민 없이 저희는 사실 연습실이 없는 극단이거든요. 근데 연습실 걱정 없이 이렇게 연습한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과정이 편안했고 좋았고 이게 끝난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센터의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배경하고 장소, 그 다음에 시나리오 탄탄하고 연극 배우들하고 배우들이 움직일 때 정말 저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공연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공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에 자주 오는 카페인데 이 장소가 재구성돼서 이렇게 공연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뜻깊었고 또 배우들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생동감 있고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 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그 연기를 열성적으로 해주신 배우님들께 좋은 극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극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건 과연 용서라는 게 과연 절대선인가? 과연 그 용서를 통해서 가해자나 아니면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다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말들이 약간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을까? 라는 생각과 또 얼굴에 묻히면서 결국에는 아버지조차 그런 피로써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게 과연 이 공연의 할 말이었나? 전할 말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너무 재밌게 잘 본 것 같아요. 오늘 기회가 되어서 연극 관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준비도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셨고 연출이나 그다음에 배우분들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게 퀄리티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대명동에 계시는 이 연극하시는 분들께서 좀 활발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연극거리도 있고 해서 되게 활발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잠잠했는데 좋은 기회로 다시 활성화되는 느낌도 들고 너무 기분 좋은 연극을 보게 돼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약간 인간 내면의 좀 어두운 부분들을 무대로 끌어올려서 다양한 형식으로 대명동에서 연극을 재밌게 유쾌하게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